내부에서 저는 자리 사냥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리 사냥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대위 어떻게 돼갑니까? 선대위는 이제 한마디로 네. 그 우여곡절, 갓난신고, 네. 우왕좌왕하다가 네. 지금 도로 윤석열의 입장, 네. 윤석열의 인선, 네. 윤석열의 조직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관철된 건 권성동. 이거 턱도 없는 얘기야. 네. 후보가 결정됐는데 한기호 사무총장을 밀고 가려고 그랬어요. 네. 이준석이. 네. 턱도 없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거는 당무 정권이라는 74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이라는 분이 후보가 됐어도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 주변에 구름 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무총장 내놔라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권성동을 급한 대로 지금 비서실장한테 갖다 밀어넣은 거예요. 네. 어제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동안 어떻든 약속을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기로 했거든. 네, 네. 안 하면 사건이 돼.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가요? 총괄선대위원장을 언제 수락했는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받아들이셨어. 그렇죠. 예, 그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저기 출판진엠에 가서 아직 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뭐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였지. 털을 다 자르는 거 갖고 오면은 그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했는데 사실상은 총괄선대위원장을 좀 수락을 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약속한 대로 갖다 박았단 말이에요. 예.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직선으로 3개 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그다음 미래전략위원회,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이걸 아이디어를 누가 김준명인가 무슨 소설가인가 누구 있잖아요. 그런 분이 얘기했다는데 좋잖아. 약자와의 동행, 서민을 위한 정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맡기로 했고. 요거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위원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우리 당이 지금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들 이렇게 하고 이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약자를 위한 동행 이거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흐뭇한 거예요. 그까지는. 거기다가 홍준표를 갖다 넣는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피곤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좀 따로 이렇게 해서 국민통합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 좀 데려와야 되고 호남도 데려와야 됩니다. 지금 요거 김병준 이 사람은 친노 그리고 노무현 그쪽인데 하나는 노무현 하나는 민주당인데 여기서 상관없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이렇게 포용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윤석열 총장이 지금 와서 얘기인데 6개월 전부터 쭉 만나온 분들이에요. 김병준, 김한길. 네, 김한길은 다락방에 가서 총장 때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안 만나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근데 간헐적으로 한 달, 2달 계속 만났다고요. 만나서 말씀도 듣고 그 자문도 듣고 고민도 얘기하고 언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다 얘기를 들어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윤석열의 장점은 김한길의 말대로 안 하고 김종인 말대로 안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안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게 국민의힘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 머리로 간 거야. 그렇죠. 나는 그날 그걸 결정하는 걸 보면서 야, 윤석열이라는 분이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조금 이따 들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도였지.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그 안에 그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발생을 하면 왜 오세훈이 뜨듯이 홍준표가 지금 보면 홍준표가 막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들어가서 제압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만나는 날. 언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와서 다 얘기해. 난 이제 다 알고 있었으면 얘기 한마디 안 해. 그래서 비싸네. 그러나 바깥에서 중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보고 그러나 당 안에 이상한 기류가 발생하면 바로 들어가서 제압해야 합니다. 마구 제3지대니 나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계속 밖에 3자지대를 해가지고 고생할 때마다 저 괜히 고생한다. 홍준표하고 싸울 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사리 판에 왜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죠. 김한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도층 때문에 진다. 그러나 들어가서 홍준표를 제압했기 때문에 오늘의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고 본인한테 밀려오는 이런 공격 또
그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조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 네. 이것이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그 깐부라고 그러나? 깐부. 예. 깐부가 친구. 김종인하고 이준석 깐부라고 네, 어디 신문에 완전히 나왔어요. 깐부죠. 깐부 둘이 네. 이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요즘은 또 저기 김종인, 이준석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조금 약간 이렇게 너는 예. 그냥 대통령이나 해. 우리 당은 우리가 할게. 그 우리가 다 이게 알아서 하는 대로 움직이만 해. 배우만 해. 배우. 네. 배우만 하는 대통령 후보를 누가 찍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은 배우이면서 기획자이면서 감독이야. 그럼요. 본인 다 해야죠. 그 사람이 해야지 뭐 배우가 어떻게 지금 네. 핵 버튼을 누가 누르는데 예, 국군 통수권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데 사느냐 죽느냐가 5천만 국민이 생기는데 그 배우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감독도 하고 배우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배우만 하라 우리가 다 정해주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야, 지금 이렇게 이 옛날에 그 밝은 이미지의 사람들 갖다 그냥 떡을 치면은 표가 떨어진대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보다는 제가 인지도가 작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세우면 훨씬 더 참신할 수도 있어. 5.18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분은 국보위 갔다 오셨지만 나는 네. 그 광주 그걸 반납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진보니 뭐 중도니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나는 또 어디 무슨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김용환이 저는 괜찮단 말이야. 입에서 나온 얘기가 다 우리하고 비슷하네.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김종인 위원장이 마이크를 갖고 한 번씩 줘봐야 돼. 민주당. 에? 민주당. 할 때 우리 지금 주가 조작이 이게 지금 주가 조작이 무슨 2009년부터 11년 된 건데 그 뒤에 2017년 걸 갖고 또 자집하려고 그래 이 자식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역할을 김종인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 저쪽한테 대해서 반지가 있잖아요. 민주당을 네, 그리고 이게 좀 살아온 경륜이 있으니까 이게 좀 목소리는 작게 말씀하셔도 그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런 역할이 있다고요. 이게.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거의 목리고 어깃장인데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이 이 목리 그리고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에서 왜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김종인 전 위원장을 그 정리를 하지 못하고 마치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이유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김종인과 결별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내치면은 내치고 그냥 하면은 그거 자체가 또 뉴스가 돼요. 그 포용력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하는 게 좋아. 지금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게 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당내를 뭔가 제압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있어. 그런데 거기다 전권을 주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전권을 주면 그 사람이 상황이 돼.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꼬붕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윤석열 그게 꼭 그 옛날 안철수 때 박지원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남의 표가 다 날아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을 모시고는 하되 이 역량을 분산시키면서 그 혼자만으로는 안 되잖아. 같이 해야 되잖아. 또 캠프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파리떼라고 그러고 뭐 하이에나라고 그러고 뭐 거기다가 뭐 자리 사냥꾼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거강꾼이라고 하면 그 기분 좋겠어요? 듣는 거강꾼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파리떼의 노래라는 그 시를 썼어요. 내가 파리떼의 노래. 파리떼 있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수분이라는 게 수분. 그건 이제 꽃가루를 옮겨놨는 거. 수분. 그 망고를 생산할 때 파리가 옮겨. 그런가요? 망고는 파리가 옮겨나요? 그리고 꿀벌보다 파리가 옮기는 양이 10배예요. 우리는 병만 옮기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양파하고 쪽파들 있잖아. 그거 다 그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파리떼 서포터즈를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다 해봐야겠다. 그 파리떼는 자리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나는 한 자리 달라고 장관 달라는 거 아니야. 파리들이 다 모여서 정권위치를 위해서 해본다. 우리 파리는 썩은 고기 있는 데 모이는 파리들이 아니야. 깨끗한 데만 모이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김종인은 선택을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하냐면 오늘도
이 윤석열에게 냉정해져라.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김한길과 김병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병준, 김한길 둘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나 혼자를 데리고 가든지 이 선택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요 안 하실 거예요. 강요 안 하실 거고. 예, 오늘은 또 언론 기자 만나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어떤 저기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밀당을 하는 뭐 거죠. 그런 건 하지만 이제 결국은 다 합쳐서 할 거고. 아, 우연히 이게 또 삼김이네, 삼김. 그러니까 상김. 삼김 체제로 갈 겁니다. 저도 제목 몇 번 달았어요. 상김 체제. 김종인, 그래서 이제 김병준, 김한길. 배터리가 다 돼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 제 거 계속 하시죠. 아, 이거는 이제 이게 나가 그러니까 끝.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시죠. 예, 그러면 이 김영환 TV는 지금 배터리가 나간 관계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고 예, 예. 소금끓여 하고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영환 TV는 여기서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저기 지금 김종인이 실제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해서 아니면 리스크가 더 큰 것 아닌가요? 이제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간표위원도 있고 득표위원도 있죠. 그러나 이제 다 모여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선거라는 건 우선 자기 표라도 한 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또 그 위치에 갔을 때는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예.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러나 또 이제 부정적인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이것이 나가서 분열돼 가지고 그걸 포용을 못하면 그 데미지가 누구한테 가느냐면 윤석열한테 간다. 그러니까 다 포용을 하고 하되 청탁불문이야. 지금 이게 맑은 물, 깨끗한 물 다 들어와서 하나의 바다를 이루어야 돼. 이제 그렇게 가되 거기서 중심은 누가 잡아야 돼? 윤석열이 잡아야 돼. 잡아야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윤석열, 김한길, 김병준 이런 사람만 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좀 낡은 정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식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보가 윤석열이야. 윤석열은 신제품이란 말이야, 신제품. 어떻든, 뭐 해서는 좀 됐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뭐 개혁적인 그런 사람으로 비춰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금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분들은 물타리를 서주면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고 여기 홍준표가 서 있다. 그러면 이건 가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그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올드 앤 뉴가 결합이 되는 그런 앙상블이 될 수 있지만 윤석열이가 만약 올드다. 그러면 이게 다 올드가 돼서 물에 빠져 죽어. 홍준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나는 그 큰 문제가 안 된다. 저는 오히려 이 윤석열의 새로움을 이 올드 한쪽에서 까먹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맞추는 그런 효과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진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홍준표 지금 완전히 리스크가 됐는데 오늘도 원팀 선언식을 하는데 빠졌죠. 홍준표 유승민만 빠졌습니다. 두 사람만. 그 다음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오늘 홍준표가 한 말인데 그 전에 뭐 청년들과 대화해서 뭐 윤석열이 되면 불행하다. 나라가 불행해진다 이런 말들도 막 하고 했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나에게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포라고 이야기했어요. 행포다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내가 경선 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윤석열을 찍어달라고 하느냐.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회의원 사선하셨고 선거도 많이 해보셨는데. 홍준표는 참 요번에 득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득표도 많이 했고 국민들이 정말 홍준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젊은 층들이 홍준표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얻었는데 이걸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날 전당대회장에서 승복한다고 할 때 그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홍준표는 앞으로 그걸 자산으로 해가지고 총리를 하든 앞으로 다음 5년 후에 동전을 하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며칠 사이에 계속 까먹고 있다 그러니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그런 거 이해가 되니 지금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더 삼고초네. 그래서 다 이 윤석민과 홍준표
의원을 데려오면 그거는 윤석열에 도움이 됐지. 네. 아, 저런 사람들 그냥 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 네. 그리고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오장육부를 뒤집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정치예요. 네. 정치 왜 하냐? 정치 안 하셨잖아. 한번 안 해봤죠. 정치를 왜 정치부 기자만 하느냐면 했어요. 정치를 왜 하냐면 오장육부가 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썼기 때문에 한다고요. 왜냐하면 정치하다 보면 막 선거운동원들이 막 오장육부를 썩히게 하고 막 그 선관에 고발도 하고 막 별의별 인간의 그 막상을 다 보게 돼. 배반하고 때리고 골무하고 막 이쪽에 있다 절로 가고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이 수양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예. 정치인들이 네. 엉성한 것 같아도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거예요. 네, 네. 그 막 선거법으로 해가지고 하도 막 밥 꿀꺽꿀꺽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성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어제 윤석열 총장을 보시라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서 네. 윤석열 후보는 호연지기를 길러라. 호연지기. 네, 네. 호연지기가 어디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안중근 아니, 호연지기는 맹자에 나오는 얘기. 맹자에 나오죠. 나오는데 그렇죠. 안창호 선생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고장편에 보면 네. 맹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세상을 맡기려는 자에게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주나니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기르고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을 기른 고장육부가 썩는 것을 견딘 그 사람들이 호연지기를 가져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거보다 어려운 일이 청와대 가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엄청 더 예. 많죠. 막 어떨 때는 막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도 오자. 그럴 때 평상심을 유지하고 네, 네. 절제된 용기, 절제된 용기를 가져라. 그게 아니 이게 맹자가 2000 몇백 년 전에 이 정치인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게 호연지기. 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홍준표 같은 사람을 끌어안는 게 호연지기. 네. 그리고 홍준표가 그렇게 되면 더 이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더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분이 정말 이 정부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저기가 있잖아요. 위증이라는 사람 알죠? 네. 네. 당태종 때 위증이라는 사람이 이세민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을 따라서 모반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하다가 위증을 데려와가지고 이세민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신 형을 섬겼는데 당연히 내가 당신을 죽이라고 그랬지. 그 형이 내 말을 듣고 당신을 죽였으면 당신은 지금 왕이 저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하잖아. 그 당태종이 위증을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위증과 당태종이 104번인가 그 상소문을 썼는데 그 당태종이 위증을 죽이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어. 너무나 지나치게 바른 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위증이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막 말려서 안 죽이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위증이 있었기 때문에 당태종이 중국 왕들 가운데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 나쁜 짓을 했지만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과 당태종 사이에 그 대화를 나눈 책을 쓴 것이 정관정유라는 책. 그것이 정치인들의 교과서가 돼요. 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책일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더 극진히.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이 홍준표 찾아갈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5번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5번 갖고 안 되죠. 50번 더 해야 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찾아가야 돼요. 집으로 한번 찾아가야죠. 예, 그래서 만나준다고만 하면 찾아갈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문전박대하면 또 홍준표에 대해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는 거지. 아마 소주 좀 사가지고 가서 두부김치에다 놓고 폭탄 좀 몇 잔 먹으면서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다 선대위에 올 겁니다. 상당히 그 희망적으로 보시네요. 김종인도 다 이제 그 김한길이든 김병준이든 다 받아들여서 같이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지위는 약간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하겠죠. 총괄 해가지고. 그래 다 할 거고 홍준표도 결국은 하나로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지금 선거는 거의 뭐 이긴 것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뭐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그렇게 하면은 뭐 이재명이가 된다면은 모르지만 이재명을 돌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김종인이 나간다고 해도 자기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지금 시간이에요. 그 김종인의 별의 순간이에요.
네, 조금 참으면 본인의 아니 그래 좀 하고 싶으면 좀 해라 너도. 그리고 나도 좀 여기 뭔가 좀 뜻을 펴야겠다. 그래서 별의 순간은 인생을 마무리를 멋있게 해야 될 순간이니까 안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럴 때일수록 자세를 낮추고 선배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조금 전에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여소야대 국회 그렇죠. 법원도 김명수 그 임기 남아있죠. 검찰도 어쨌든 김호수 임기 1년 더 남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국정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내부에서 이렇게 또 분열이 된 채로 정권을 잡으면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대선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화합하고 통합을 할 때다. 그렇죠. 제일 첫째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네,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치력이 고도로 요구되는 대통령. 지금 다음 대통령. 그리고 엄청난 피와 땀과 눈물을 국민한테 호소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지금은 지금 당선될 때까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생각할 때 지금 더 많이 포용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더 우리가 넓게 호남도 가져와야 되고 소외된 사람들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해야 되고 진보도 가져와야 되고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윤석열의 정치는 지금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정치는 잘 해오고 있고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이 잘해오는 정치가 정권을 잡고 나면은 또 통치도 잘하는 국정 운영도 잘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무조건 다 끌어안아야 된다. 그 말씀 오늘 김영환 전 장관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송구권의 혼술 김영환 TV와 송구권의 혼술이 이혼 방송을 전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김영환 TV 시청자분들께서는 도중에 TV 장비의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후반부는 못 보셨고 저도 그 인사를 못 들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또 조만간 다시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